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흥미로운 주제를 다룰 건데요. 인공지능이 그리는 아주 거대한 미래의 모습부터 그 밑바닥에서 돌아가는 아주 미세한 수학적인 원리들, 그리고 다시 시야를 확 넓혀서 세계 지정학적 경쟁이라는 현실의 문제까지 한번 쭉 훑어볼 예정입니다. 워낙 복잡한 개념들이지만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 자료에서 제가 발견한 아주 도발적인 문장 하나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영생, 그리고 죽음이란 더 이상 신성한 섭리가 아니라 그저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결함일 뿐이다. 와,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인공지능이 극한으로 발전한 특이점 이후의 세계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인간 생명의 유한함조차 그냥 엔지니어링 문제로 취급된다는 겁니다. 대체 이런 엄청난 미래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궁금증을 풀어갈지 로드맵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AGI와 인류의 미래를 보고요. 두 번째로는 딥러닝의 핵심 학습 원리, 세 번째는 트랜스포머와 파인튜닝 기술, 네 번째로 LLM을 넘어선 월드 모델, 마지막 다섯 번째로 대한민국의 AI 주권 전략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AGI와 인류의 미래입니다. 일단은 좀 높은 곳에서 넓게 보죠.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증명된 궤적을 짚어보겠습니다. 딥마인드 아시죠? 이들은 범용 학습 알고리즘에다가 엄청난 규모의 스케일링을 결합시켰습니다. 바둑을 완벽히 마스터했던 알파고에서 시작해서 복잡한 단백질 구조를 풀어버린 알파폴드, 그리고 이제는 텍스트며 이미지며 다 다루는 거대한 멀티모달 시스템, 제미나이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면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이런 발전 속도라면 AGI가 특이점을 지난 후에는 디지털 생물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합니다. 암을 치료하거나 심지어 우리가 늙고 죽는 노화 문제까지도 마치 컴퓨터 코드 오류를 쓱쓱 수정하듯이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해결해버린다는 거죠. 진짜 영화 같지 않나요? 그런데 대체 기계가 어떻게 이 모든 걸 스스로 배우는 걸까요? 이 비밀을 파헤치려면 시야를 확 좁혀서 딥러닝이라는 아주 미세한 엔진의 뚜껑을 직접 열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파트, 딥러닝의 핵심 학습 원리, 딥러닝의 엔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의 인공신경망은 진화가 필수였습니다. 예전에는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많이 썼는데요. 이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학습 속도도 너무 느리고 뒤로 갈수록 학습의 단서가 되는 기울기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기울기 소실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현대 AI 모델들은 계산도 훨씬 빠르고 학습할 때 훨씬 안정적인 렐루 함수라는 걸로 확 갈아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뉴런들이 활성화되고 나면 이 신경망은 역전파라는 진짜 기가 막힌 메커니즘을 써서 학습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결과값이 나왔는데 정답이랑 오차가 있잖아요. 그럼 그 오차를 바탕으로 다시 신경망을 쫙 거슬러 올라가면서 내부의 수많은 가중치와 편향값들을 아주 정교하게 미세 조정하는 거예요. 이걸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는 개념으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게요. 인공지능이 안대를 딱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발끝의 감각만으로 이 울퉁불퉁한 산의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오차율이 가장 적은 최적의 지점을 향해 한 걸음씩 조심조심 더듬으며 산을 내려가는 겁니다. 딱 그 느낌이에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트랜스포머와 파인튜닝 기술. 이 똑똑해진 AI를 어떻게 유용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자, 이제 기본 엔진이 어떻게 도는지 알았으니까 이걸로 챗 GPT 같은 엄청난 걸 어떻게 만드는지 봐야겠죠? 자료를 보면 이 트랜스포머 기술은 단어의 의미를 공간상의 숫자로 이해하는 임베딩, 확률을 계산해주는 소프트맥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적 유사성으로 문맥 속 단어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뭐가 중요한지를 콕 집어내는 어텐션 메커니즘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어텐션이야말로 AI가 문맥의 행간을 꿰뚫어 보게 만드는 진짜 핵심 마법인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덩치 큰 기본 모델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바로 쓰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맞춤형 과외, 즉 파인튜닝이 필요한 건데요. 강화학습이나 전이학습도 쓰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로라 같은 기법이에요. 이건 엄청나게 무거운 원본 모델은 그대로 꽁꽁 얼려두고 아주 작은 특정 신경망층만 쏙 뽑아서 추가로 학습시키는 겁니다. 비용은 확 줄이면서 목적에 맞게 똑똑해지는 기막힌 방법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효율성인데요. 놀라운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큐로라 같은 4비트 양자화 기술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모델이 가진 그 뛰어난 성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메모리 사용량을 무려 70%나 극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70%라니 대박이지 않나요? 거대한 AI를 훨씬 가볍고 다루기 쉽게 만들어준 엄청난 혁신입니다. 그리고 이런 최적화 과정에 강화학습이 결합됩니다. 미로 속에 갇힌 쥐가 치즈를 찾으러 다니는 걸 상상해보세요. AI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혀 보면서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는 쪽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수억 번 반복하면서 우리가 딱 원하는 아주 정교하고 안전하게 작동하는 행동 패턴을 몸에 익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파트, LLM을 넘어선 월드 모델, 물리적 및 3D 공간으로의 진입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텍스트 세계는 완벽하게 정복했습니다. 그럼 다음 타겟은 어딜까요? 시야를 다시 확 넓혀서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직접 이해하는 진정한 의미의 월드 모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석 자료에서는 미래 AI의 진정한 가치가 현실 세계를 제어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거든요. 그냥 화면 속에서 글자 몇 개 주고받는 걸 넘어서 코드 단 한 줄로 현실의 로봇이나 물리적인 물체를 움직이는 그런 거대한 융합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단순한 텍스트 챗봇이랑은 차원이 다른 시뮬레이션 환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K시마 멀티 에이전트 월드 모델인데요.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중간계처럼 미드러스라고 불리는 이 3D 공간 속에서요. 각자 자율성을 가진 AI 에이전트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완전 다른 세상이죠. 이런 환경은 아주 체계적으로 짜여진 온톨로지 모델을 써서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가상 강의실이라는 상황을 딱 던져주면 AI 에이전트들이 정해진 융통성 없는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판단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자율적으로 미션을 완수합니다. AI가 자기들만의 삶을 살아가는 작은 세계를 창조한 셈이죠. 자,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대한민국의 AI 주권 전략, 기술에 지정학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완전히 뒤로 쫙 빼서 현실 세계의 지정학적 의미를 짚어볼 시간입니다. 소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패권을 쥐고 흔드는 이 험난한 시대에 한 국가는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여기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등장합니다. 제공된 자료를 보면 국회 포럼에서 홍준영 의장이 제안한 아주 전략적인 비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AI는 이제 그냥 편하게 수입해서 쓰는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AI 주권을 확보하는 게 지금 당장 너무나도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이 포럼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특정 글로벌 기업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 환경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플랫폼과 월드 모델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비즈니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의 생존 그 자체가 걸린 문제고 또 소수 기업이 이 엄청난 지능을 독점하지 못하게 막는 이른바 지능의 민주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모든 지적인 노동, 육체적인 노동을 다 대신할 수 있는 AGI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노동이라는 개념의 종말이 예견되는 지금, 이 거대한 변화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기계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될 때 도대체 우리 인류의 진짜 역할은 뭘까요?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일 그 막강한 지능의 통제권은 과연 누구의 손에 쥐어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 파헤쳐본 기술의 밑바닥부터 거시적인 비전까지의 여정이 여러분 스스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